팬들의 궁금증과 이슈를 긁어주는 국축 취재단 하드캐리. 안녕하세요. 기획과 진행을 맡은 서호정입니다. 하드한 주제의 코어를 깊고 화끈하게 파고드는 국내 축구 콘텐츠를 지향하는 하드캐리 15회째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K리그의 미리 보기 포인트 중 하나는 FA 취득 예정자들의 행보입니다. 하드캐리가 발빠르게 취재해서 내년이면 맡게 될 FA 대상자들에 대한 각 구단의 입장과 재계약 진척 상황들을 듣고 왔습니다. 솔깃하시죠? 그럼 오늘도 K리그와 국축을 하드캐리 해보겠습니다. 풋볼리스트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곁에는 풋볼리스트 취재팀 축구 삼총사 구삼즈가 함께합니다. 허인의 조효정 기자 그리고 지난주 결정했던 윤효영 기자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효영 기자는 이제 2주치 분량을 책임지셔야 되겠죠. 어깨가 무겁습니다. 뭐 어깨 운동 요즘에 하도 많이 해가지고 무거울 게 그래서 지금 어깨 없어서 부상이 와서 지금 들 때마다 무슨 볼 때마다 어깨가 한 1인치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너비가. 근데 제가 다음 주에 결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왜요? 사실 먼저 말씀 안 결정 드렸었는데 홍보를 이렇게 하나요? 그 경남 FC에서 이번에 창원구장 잔디 리뉴얼을 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미디어 데이를 진행한다고. 그걸 목요일에 그래서 합니까? 네, 목요일 오후 3시에 금요일 날 경기가 있거든요. 첫 경기가. 아, 그래서 오. 그 전날이 목요일에 미디어 데이를 한다고 해서 가서 창원에서 1박을 또 하겠군요. 그러면. 네, 금요일 경기까지 보고 와야 돼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잔디 전문가 조효준 기자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잔디 리를 때 한번 했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딱 다시 보면 알지. 리프레시하는 모습으로. 네. 저희가 그때 잔디 네. 특집을 하면서 네.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 하이브리드 잔디에 대해서 칭찬도 하면서 우려도 했는데 네. 어제 저하고 윤효영 기자가 그 경기장 보러 갔는데 네. 잔디 상태 역시 맞습니다. 네. 선수들이 많이 미끄러졌다고. 선수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잔디가 좀 많이 미끄러워서. 네. 미끄러운 것도 미끄러운데 그 이전에 이제 여름철 보면은 이제 잔디에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검은색 흙이 들어 올라오고 디벗, 예, 네. 디벗 분위기가 이제 살 감지가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더운 날씨에 저희가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하이브리드 잔디라는 게 무슨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그런 디봇 현상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좀 강하게 버티는 힘이 있는 걸 뿐이지 여름에 또 경기를 많이 하고 날씨가 덥고 습해지면은 별 요령이 없을 수도 있다, 도량이 네.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딱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어제 보니까 좀 이제 측면 쪽에 좀 많이 좀 패이는 그런 네. 현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수들도 잔디가 약간 안 좋아졌구나 네,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이제 14회차 방송 때 저희가 바이아웃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는데 네. 엄청난 피드백이 하나 왔었습니다. 대단했죠. 예.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아침부터 연락이 오셨다고. 저희 방송이 새벽에 올라갔는데 예. 오, 아침에 전달을 다시 받았죠. 한번 봐야 거의 되겠는데 그 정도면 실시간으로 예. 보고 올라오자마자 보셨다. 체크를 했다는 KKK 쌈닭 아 쌈닭 KKK. KKK 쌈닭님께서 네. 예, 울산 팬들은 다 아시는 그분께서 6월 30일 목요일 오전 9시 반에 저에게 전가를 보내셨습니다. 진짜 새벽부터 들으셨네요. 예, 저희 방송이 한 1시간 반짜리니까 거의 일찍 들으신 거죠, 엄청. 아침 운동하면서 예, 들으셨나? 그러시면서 이제 보내주신 우리 김광국 울산 단장님의 얘기를 한번 살짝 피드백 전해드릴게요. 하드캐리의 바이아웃 조항 관련 의견에 공감합니다. 강화부에서 협상을 했다는 내용을 가져오는 걸 보면 바이아웃이 남발이 되고 있어요. 끝까지 구단 미래 수익이기도 한 이적료의 상한을 형편없이 후려치는 바이아웃은 끝까지 저항을 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선수 영입을 위해 바이아웃을 쉽게 던지는 것이 관행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는 하드캐리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선수를 지키고 구단의 미래 수익을 지키기 위해 구단도 극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오세훈 선수 바이아웃은 150만 불이었습니다. 예, 그나마 어느 정도 금액을 보상받은 케이스였다고. 제가 방송에서 130만 불이라고 했었죠. 네. 20만 불이 좀 바로 정정을 네. 댓글을 달았고요. 차이가 어쨌든 좀 리그에 있는 주요 구성원들이 저희 방송을 듣네요. 저도 근데 이제 구성원인데 네. 거의 이제 사장님급의 결정권자예요, 결정권자들이 이제 듣는다는 거에 되게 놀랐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광국 단장님 한번 나와주세요. 출연 요청 공개. 시즌 끝나고 우승하시면은 기분 저희 좋게 방송 한번. 한번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뭐 단장님, 대표이사님과 한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네. 상당히 좋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승하시면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이트 하드캐리 이제 떡상 각입니다. 저희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네. 네. 언제든지 오세요. 그래서 국축판이 커져야 하드캐리도 계속 흥하는 거니까요. 많은 관심 계속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도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예고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은 FA 취득 예정 선수 특집입니다. K리그 이적 시장과 계약 형태의 변화가 요 2년 사이 크게 변화가 불었습니다. 바로 보스만 룰이 본격 도입되면서부터인데요. 윤효영 기자가 이 변화가 몰고 온 달라진 흐름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먼저 보스만 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보스만 룰은 이제 1995년도에 나오게 된 룰인데 그 당시 벨기에 슈필러 리그에서 뛰던 장 마르크 보스만이라는 축구 선수가 이제 리에주에서 프랑스 됴케르크로 이적이 좀 막히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항소를 하면서 거기도 승소를 하면서 생긴 룰이거든요. 법원으로 간 거죠. 네, 이제 이적료랑 외국인 쿼터제 때문에 이적이 막히게 된 건데요. 이제 이 룰이 생기면서 계약 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선수는 다른 팀과 자유롭게 사전 협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유럽 축구에서 계약 종료를 앞둔 선수들이 미리 뭐 다른 팀으로 간다, 뭐 이런 뭐 미리 공식 발표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이 보스만 룰로 다 이적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반면 K리그는 FA 보상금 제도라는 특이한 좀 로컬 룰이 있어왔죠. 뭐 재정적으로 어려운 C도민 구단들이 길러낸 선수에 대해서 좀 최소한 이적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2013년에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로컬 룰이 적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2005년부터 등록된 선수들에게 이 룰이 적용이 좀 됐는데요. 근데 뭐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한 팀에서 2년 이상 뛴 선수가 계약이 만료돼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 원소속 구단의 선수의 마지막 시즌 기본급 100%를 좀 지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국내 선수뿐만이 아니라요. 외국인 선수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FA가 실질적인 FA가 없었다는 거죠, K리그에서.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최대 금액은 3억 원까지 네.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근데 이 룰이 시작되고 나서 역효과가 좀 있었죠. 출전 기회가 적은 선수들의 이적을 가로막기도 했고, 또 유망주들도 기회가 제한됐는데 이적을 하지 못하면서 좀 성장의 기회가 줄었죠. 네, 그러니까 계약과 이적 사항에 있어서 K리그는 그동안 철저하게 구단이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규정들이 존재했던 거죠. 그리고 베테랑 선수들은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 해외 진출을 좀 선호하게 되면서 K리그의 자체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2019년도에 K리그 팀이 단 한 팀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룰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계속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1년에 이게 폐지가 됐고 K리그에도 보스만 룰이 도입이 되게 됐습니다. 대신 구단은 미리 서면상으로 구단에 통보를 하고 선수와 협상을 좀 진행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FA 취득 예정 선수에 대해서 다른 구단들 접촉을 할 수 있는데,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뭐 메일, 팩스, 뭐 이런 우편 등을 위한 통보를 해야 서면상의 통보를 해서 상대 이제 현소속 팀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뭐 앞서 보상금 이야기도 하셨었고, 뭐 이런 K리그 로컬 룰들이 선수 계약이나 이적 과정에서 좀 많이 좀 득세를 하다 보니까 선수가 뭐 의뢰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구단이 갑이 되고, 뭐 예전에 있었던 예시를 들어보면 뭐 받는 구단 1원이라도 연봉을 더 준다고 하면 그 구단으로 이적해야 되고 선수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다던가 뭐 이런 사례도 있었을 정도로 선수가 조금 의뢰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스만 룰 이런 것들이 도입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좀 대표적인 사례가 2006년 여름에 이제 백지훈 선수가 수원 삼성으로 이적할 당시였는데요. 그러니까 수원은 지금 생각하면 이제 백지훈 선수에게는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팀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백지훈 선수가 이제 원하지 않았던 그 이적이었는데, 당시 안 가려고 엄청나게 백지훈 선수도 저항하고 네 맞아요. 그랬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막 서울에서는 뭐 수원 간다고 욕을 많이 하고, 수원에서는 서울에서 왔다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좀 엄청 지금 생각하면 좀 불쌍한 이 처지에 놓였던 거죠. 선수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선수는
본인은 그 2006년 시즌이 끝나면 FA 신분이었어요. 네. 아. 그래서 백지훈 선수 그때 또 독일 월드컵도 다녀오고 네. 한참 기량이 이제 물이 네, 오르던 주가가 시기라서 높을 때, 네. 또 외국을 네, 유럽이나 네. 일본 쪽으로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고작 6개월 남겨놓고 거기서 우리 너 수원 삼성으로 가 네. 이렇게 한 거죠. 네. 이 선수도 이제 뭐 못 간다고 내가 왜 가야 되냐 버텼긴 했는데 이제 서울에서 좀 임의 탈퇴를 시킨다고 엄포를 놨다고 그 당시 기사에는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어쩔 수 없이 수원으로 좀 가게 된 케이스였는데 네. 아니 그때 이제 네. 이적료는 엄청났어요. 15억 원 정도에. 지금 K리그에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 엄청나요. 네. 15억. 거대한 네. 이적료를 이제 주고 당시 수원 삼성의 차범근 감독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원해서 데려갔죠. 근데 사실 16년 전 일이긴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좀 문제가 많은 이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 동의가 뭐 전혀 없이 구단끼리만 이렇게 이적을 합의를 해서 이뤄진 이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서울은 룰을 잘 이용한 거죠. 왜냐하면은 6개월 뒤에 우리가 이적료 한 푼도 못 받고 이 선수가 해외로 가버리면은 그 국내에서는 받을 수 있는 보상금도 못 받게 되니까 아, 그렇죠. 네. 15억 원을 남기긴 했는데 이게 지금 선수의 어떤 결정권에는 전혀 어떤 거를 주지 않았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우리가 뭐 일반 프로 선수들이 사실 일반 직장인들과는 좀 다른 처지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전혀 자신의 의사는 배제된 채 구단끼리 합의해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기본권이 보장되지 네, 못했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진짜 웃기다 근데. 그죠? 그 서울에서는 수원 간다고 욕하고 수원에서는 서울에서 온다고 욕하고 약간 소유물처럼 이렇게 뭐 네. 판매가 일단 자산 되는 거래하는 그런 거죠. 느낌이죠. 네. 그렇죠. 이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한 게 일단 이미 탈퇴가 없어졌어요. 구단이 뭐 이적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미 탈퇴를 걸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앞서 얘기 드렸지만 6개월 전에 일방적으로 트레이드나 이적을 못 시킵니다. 보수만 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 계약 그렇죠. 만료 6개월을 앞두고는 이제는 선수가 갑이 되는 위치가 이제 역전이 됐어요. 네. 이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죠. 두 가지를 놓고. 네. K리그가 뭐 또 한번 진일보했다는 얘기지만은 그만큼 구단들은 이제 재계약을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되고 결론을 내고 선수들한테 이제 제안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좀 구단들은 불만이 있겠죠. 네. 구단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 선수를 보면 과거에는 아주 구단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사실 6개월 전에도 재계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시즌 끝나고 나서도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저기 뭐 어디로 갈 건데? 그럼 보상금 주고 가. 이렇게 한다든가. 그 보상금이 적용되는 세대가 아직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까지. 네, 그게 올해까지. 좀 그 이적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구단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어느 정도 힘이 있었던 건데 그걸 잃게 되니까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국제 룰을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팬들도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선수 거래를 국내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들어온 선수, 뭐 해외 진출했다가 돌아온 선수 이런 선수들도 있는데 네. 이게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얘기해 준 것처럼 복잡했었어요. 그래서 좀 심플하게 정리가 됐고 이제는 뭐 또 하나의 볼 재미가 생긴 거죠. 우리 그렇죠. 팀의 네. FA 취득 예정자들이 재계약을 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계속 팬들의 관심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냥 이적뿐만 아니고 이제 FA가 되는 선수들도 더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한 거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K리그 1을 중심으로 FA 취득 예정자 동향을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방식은요. 지난번 브레이크 타임 리뷰 때처럼 각 기자가 기본적으로 담당 구단의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팀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FA 대상 1명 혹은 이제 2명, 뭐 많으면 3명도 이렇게 하겠는데 그 선수에 대한 정보가 이제 주가 될 거고요. 나머지 선수들 이야기도 조금씩 가미가 됐습니다.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팀 특성으로 인해서 네. 뭐 FA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전역 대상자가 네, 없죠. 전역 전역 대상자가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있죠. 저희가 네. 제외를 해서 K리그 1은 이제 11개 팀 얘기를 할 건데 김천 담당 기자가 네, 다뤄줍니다. 예, 개꿀이네요. 뭐 고향 팀인데 이렇게 저한테 도움을 주네요. 그래. 아 근데 대본에 진짜 개꿀이라 써 있어. 네. 빵 터졌네.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꿀입니다. 네, 네. 완전 개꿀이죠.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 조효종 기자가 담당한 구단 세 팀으로 가겠습니다. 대구 FC, 강원 FC, 수원 FC입니다.
네, 저는 시도민 구단. 모든 시민 구단 신호민 구단 스페셜리스트. FC. 심지어 K리그 2 구단들도 대전을 제외하고는 다 시도민 구단. 대전조차도 시민 구단에서 구단이었는데 전환이 된 케이스죠. 네, 저는 먼저 대구 FC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구 FA 명단을 살펴보면 총 7명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팬들이 관심을 가장 좀 기울일 만한 선수들은 뭐 김우석, 이용래, 이근호, 이태희 뭐 이 정도 8명이군요. 이근호 선수까지. 그리고 뭐 이제 뒤에 좀 어린 선수들 최민기, 신유, 이하균, 안참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앞에 4명 김우석, 이용래, 이근호, 이태희가 조금 더 관심이 가겠죠. 근데 이제 제가 대구 구단에 이걸 물어보려고 연락을 드리니까 사실 별로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몇몇만 봐도 뭔가 주력으로 당장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는 없잖아요. 이태희 선수도 사실 주전으로 활용하려고 올해 데려왔으나 네. 황재원 선수가 워낙 잘해주는 바람에 그렇죠. 그렇게 됐고 뭐 옵션 조항이 있기도 하고 이태희 선수는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사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대골 투. 저를 욕할 게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도 이제 한 명씩 좀 물어봤는데 김우석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백이죠.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그 이름이 많이 오르내렸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센터백 보강을 추진하던 전북현대 이적설 제기된 바 있었죠. 당시에 부상 중이었기 때문에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서 무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K리그 1에서는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연습 경기나 이런 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전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을 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또 대구가 센터백이 많잖아요. 지금 또 트랙백을 사용하고 네. 있긴 하지만 뭐 정태욱, 홍정훈, 김진혁에다가 조진우 이제 세레머니로 인상 깊은 그렇죠. 활약을 남겼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지난번에 못한 세레머니, 제주전에서 김맨 못한 세레머니. 거를 드디어 한 거죠. 네. 그리고 뭐 박병현 선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김우석 선수까지 있는 건데 근데 김우석 선수 연장계약 대상 당연히 연장계약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선수 중에 협상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근데 선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3백이라고는 하지만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좀 비어 있는 구간들도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를 몰아서 치르는 시기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대구는 AFC 챔피언스 ACL도 아, 살아남았고 FA컵도 살아남아서 이제 다음 라운드를 네. 치러야 하고. 최근에 트래블에 유일하게 도전하는 팀은 전북이라고 한 기사가 하나 나와서 네. 대구가 팬들이- 굉장히 섭섭합니다. 네, 대구 담당 팬들이 막 기자로서. 일어났어요. 우리도 가능하다. 한술적으로 가능한 얘기인데. 뭔 소리야 이러면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전혀 이게 뭐 여유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실제로 지금도 이제 홍정훈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조진우 선수가 좀 기용이 되고 있고 네. 김은석 선수도 회복이 되면 팀의 1군에 팀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논의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관심을 갖는 선수는 이근호 선수와 이용래 선수. 아. 두 선수 다 베테랑이잖아요. 베테랑. 이근호 선수가 37살, 이용래 선수가 36살인데 두 선수 다 취업 사기를 당했죠. 네. 이렇게까지 뛸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주요 교체 카드로 활약 중인 게 이근호 선수가 지금까지 총 15경기를 뛰었고요. 네. 이용래 선수가 16경기를 뛰었는데 심지어 이용래 선수는 라마스 선수가 지금 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 페냐 선수가 이제 막 영입이 됐기 네. 때문에 지금 계속 선발로 나오고 있어요. 네. 거기다 페냐 맞습니다. 선수는 좀 더 앞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용래 선수는 네.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용래 선수한테 지난 겨울에 얘기를 했어요. 혹시 노동청에 고발할 생각 없나요? 뭐래요? 내가 뭐 엄청 웃죠. 아,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요? 그리고 좀 어제도 그랬던 게 어제 날씨가 엄청 덥고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막 세지양 선수도 좀 일찍 빼주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용래 선수는 풀타임을 뛰었어요. 와. 이건 진짜 전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왔거든요. 대단하다, 어제도 대단하다.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경로 우대란 게 없는. 그래서 두 선수에 대해 사실 물어봤는데 뭐 논의할 만한 대상 주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두 선수는 뭐 재계약이고 말고가 아니라 사실 이제 현역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 구단에 남느냐 뭐 다른 팀으로 이적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쵸. 현실적인 선택지가 네. 아니고 거기에 대해 결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이근호 선수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근호 선수는 뭐 언론 기사에도 많이 알려진 대로 이제 작년 시즌 끝나고 은퇴할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조광래 사장이랑 면담을 하면서 6개월만 일단 더 해보자 다음 시즌에. 그래서 6월까지 해보고 그때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그때 은퇴하면 되지 않겠냐. 네. 근데 지금 6월이잖아요. 어제 선발로 나왔거든요. 잘 하던데요. 네. 그리고 본인도 최근에 뭐 인터뷰한 걸 보니까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즌은 쭉 가게 될 것 같고 다음 시즌이 끝나고 나서 그때 몸 상태를 한번 다시 고려해 보고 뭔가 현역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당장 재계약을 뭐 어떻게 될 네.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용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 계약은 플레인 코치로 코치였죠. 했다가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올해 계약은 선수로 그냥 했어요. 네, 아예 코치가 아니더라고요. 플레인 대구는 코치가 지금 아니에요. 플레인 코치 2명이 뛰고 있다는 사실상의 얘기잖아요, 플레이 사실상. 뭐 그렇죠. 두 선수 모두 팀도 신뢰하고 있고 선수도 서로가 상호 신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봐도 아마 시즌 종료 후에
현역 생활 연장 여부를 놓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재계약을 하자. 뭐 대구에 또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 잡을 수 있는 베테랑들이 있으니까 아주 중요하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 구단에도 알아봤는데 이건 좀 제가 강원 팬들한테 일단 사과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강원 구단과 연락을 하긴 했는데 사실 조금 급하게 연락을 했거든요. 어제 뭐 제가 수원 경기를 대구 경기를 다녀오면서 급하게 연락을 하면서 좀 자세히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구단에서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더 제 능력 부족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덕 먼저 잘한다. 깔아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송이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사과 먼저 드리고 먼저 부계자를 먼저 받고 약간 정치인 같은데. 아니 뭐 잘못하고 잘못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다음에 뭐 강원 이야기를 더 많이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들을 소식을 먼저 정리를 말씀드리면 일단 FA 명단을 살펴보면 총 14명 정도가 있는데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영, 고무열. 기존에 기존에 이제 있었던 뭐 주전급이라든가 기존 이전 시즌에도 뛰었던 선수들이 있고 유상훈, 이웅희, 김원균, 최용소 감독이 오면서 최용소 감독이 익숙한 선수들이죠. 네. 새로 올해- 합류한 선수들, 올해 부른 선수들. 올해 합류한 선수들 그리고 뭐 김주영과 같은 이제 어린 선수들 포함해서 총 14명인데 B팀이 있으니까. 그렇죠. 강원은 네. B팀이 있으니까는 어린 선수들도 재계약 대상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 앞서 대구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강원은 이제 아무래도 가장 이제 핵심되는 선수들은 윤석영, 고무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영 선수는 올 시즌 14경기에 출장을 했고 고무열 선수는 아직 부상에서 뭐 네. 돌아오지 못했지만 좀 핵심 선수 중 하나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죠. 오기만 하면 그렇죠. 언제든 전력에 네.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강원 구단에 대해 물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좀 원론적인 답변이긴 한데 이렇게 답변을 내놨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뭔가 강원도 재계약 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내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서 거기서도 이야기를 한 게 뭐 개별적으로 논의는 다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강원 구단 순위가 순위다 보니까 네. 뭔가 여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당장 금미래를 네. 그쵸. 고민하는 것조차도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10위인가 그렇거든요. 그렇죠. 당장 다음 시즌에 K리그원 생존 여부를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거부터 결정이 돼야 선수들. 네, 뭔가 선뜻 재계약을 네. 선수들 입장에서도 아마 그럴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유상훈, 이웅희, 김홍희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최용수 감독을 보고 단기 계약으로 1년 계약으로 하면서 이렇게 막 합류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럴 거고 네. 그리고 고물 선수는 아직 경기에 나선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폼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다 저렇다 뭐 이야기를 하기 좀 어려웠다는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팀 순위 상승에 좀 힘을 네. 모으고 있다 이런 데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유상훈 선수나 그 김원균 선수, 이용희 선수 같은 경우 연장 옵션이 있기 네.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 시즌에 이제 잔류를 한다면 사실 쭉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퍼포먼스와 이제 기여도 부분을 인정받으면 자연스럽게 다음 시즌 갈 수 있을 거고. 특히 유상훈 선수는 저는 이제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광현 선수가 좀 큰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강제로 계속 주전을 거의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자연스럽게 연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구단은 수원 FC입니다. 수원 FC가 일부에서는 수원 FC가 지금 제일 인원이 많던데요. 네, 네. 총 16명이거든요. 뭐 그냥 쭉 명단을 읽기만 해도 뭐 주요 선수만 언급을 한다면 또 박배종, 정동호, 박주호, 정재용, 김상원, 장혁진, 양동현, 김승준, 김동우, 유현 다 1군에서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이거든요. 골키퍼 네. 두 명이나. 네. 근데 이 세 선수들이 명이네요. 전부 다 연장 옵션이 없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은 연장 옵션. 좀 어린 선수들의 경우에는 이제 연장 옵션이 뭐 있거나 뭐 최영진 골키퍼나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한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런 선수들은 다 연장 옵션이 없습니다. 수원 FC가 이제 뭐 승격 전후로 해서 많은 선수들과 계약을 했잖아요. 그때 네. 이제 막 영입했던 선수들이 이제 뭐 계약 만료에 많이 다가왔는데 좀 전반적으로 숫자가 많고 이제 뭐 베테랑 특히 베테랑이고 당장 경기에 나오는 선수 위주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거든요. 수원 FC 관계자한테. 근데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FA가 많은 게 좀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잔류를 하든 다른 팀으로 가든 어쨌든 선수가 FA면은 흔히 말하는 FA 로이드. 페로이드. 자기가 그리고 다들 이제 베테랑이다 보니까 사실 선수 생활이 엄청 길게 남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좋은 모습을 보여야 FA 버프를 받을 수 네, 있다.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김동현 감독께서 기회를 줄 때 거기에 배신하지 않아야 내가 그렇죠. 여기서 재계약 팀에 재계약을 하든 뭐 사실 다른 팀으로 그건 가더라도 맞죠.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김도경 감독이 이걸 되게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더라고. 선수들 잘 다독여가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 나가면서
구단이 꾸려 나가고 있다라고 했고요. 지금 뭐 협상이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진척 상황을 물어봤는데 어떤 선수가 이제 팀의 다음 시즌에도 보탬이 될지를 이제 코칭 스태프랑 회의를 하면서 뭐 재계약 대상을 분류하고 협상을 해나가는 단계, 시작해 나가는 단계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선수들 중에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선수를 뽑자면은 박주호 선수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박주호. 올해 이제 35살인데도 팀 주축이거든요. 최근에는 좀 경기 결정하는 게 그렇죠. 있는데 상태 지금 좀 네, 안 몸 좋아요. 상태 때문에 근데 그래도 15경기 올 시즌 모두 선발이었어요. 출장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영재 선수가 빠지고 무릴로 선수가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중원을 지키는 데 중원의 힘을 이제 꾸준히 보태는 데는 이제 박주호 선수가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었는데 박주호 선수에 대해 물어봤는데 구단은 이거는 사실 선수 의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 나이도 나이인데 이제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 첨언하자면 사실 선수 생활에 미련이 있을 선수는 아니잖아요. 박주호 선수가 그렇죠. 뭐 국가대표도 해봤고 월드컵도 나가봤고 유럽 빅리그 도르트문트도 찍어봤고 네. 그리고 앞으로 할 게 많은 그리고 선수. 방송을 지금도 슈퍼맨이 돌아왔다 생각하기 이제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출연을 하고 있어서 뭐 방송적으로도 길이 열려 있고 개인 유튜브도 상당히 잘 그렇죠.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잘 되고 있어요. 네, 개인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이제 뭐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선수기 때문에 뭐 선수 측도 고민이 많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후배들한테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박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의사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수원 FC 약간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좀 물론 이제 90년생 이전에 어떤 베테랑들이 좀 대다수긴 한데 네.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FA 많아가지고 탐낼 만한 선수들이 많아요. 뭐 사실 박배종 선수도 지금 골키퍼로 네. 좋은 활약 보여주고 지난달 선방 지수 3위였거든요. 오호. 오승훈 선수 뭐 그리고 2위가 김도원 선수였나? 뭐 이어서 이제 박배종 선수였고 뭐 정동호 선수나 뭐 정재용 선수, 장혁진 선수 이런 선수들은 어떻게든 김승준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네. 군 문제가 아. 있는 걸로. 네 맞습니다. 김승준 선수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이 선수가 올 시즌 4골 2도움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라스 선수보다 골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이승훈 선수랑 같이 이제 득점을 교체로 들어가면서 득점을 책임져주고 네. 있는데 이 선수는 이제 아무래도 군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군대 문제에 따라서 결정이 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애초에 이제 군대를 상무로 가려다가 손해FC 원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서 빨리 군대를 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결정이 될 것 인천으로 같습니다. 오세요. 근데 아마 김천으로 갈 수 있는 나이가 지난 이제 지난 걸로 걸로 알고 알았어요. 있습니다. 내년에 아, 그러네. 많이 94년생. 주세니까. 95년 K4 리그? 올해가 95년생까지 마지막. 네, 그래서 원래 김천 상무에 네. 도전을 하려다가 수원 FC의 부름을 받고 네. K4 리그 팀들이 지금 군침을 흘리고 있거든요. K K4 FA 가면 세대요. 제가 봤을 때 거의 K4 호날두 김승준, 이창민 두 네. 선수가 아주 엄청난. 그 정도면 네. K4면 김승준 선수의 개인 기량 정도면 K4에서는 아주 날아다닐 가능성이 이창민. 큽니다. 이렇게 세구단 정리가 네, 조윤종 됐습니다. 기자의 담당 구단 얘기를 들어봤는데 좀 질문 혹시 요거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런 거 뭐 있습니까? 대구 관련해서 뭐 그 이적 시장 얘기도 물어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페냐 선수가 등록되기 이전이었는데 그때 뭐 선수 등록 문제로 뭐 아직 이제 등록이 안 됐다. 네. 뭐 서류 문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 해결됐다라고 하고 다음 날 바로 옵션이 뜨겠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이 됐고 그리고 뭐 추가 선수 영입을 할 선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전에 아마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송혜영 선수 네. 대구 쪽에서는 뭐 이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선수였다. 그렇게 얘기를. 네, 일단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그래요? 어떻게 근데- 선이 좀 다 있습니까? 그래도? 아직 약간 뭐 선이 다 네. 우리가 있다라고 볼수 있지 송우영 않을까요? 전문 기자 네, 있는데 그 제- 동남아 할 때 네, 제- 하셨었잖아요. 제가 그저께인가 통화를 했어요. 에이전트 에이전트분이 송우영 측 에이전트랑 통화를 했는데 일단은 예전에 꽤 오래 전에 대구에서 먼저 이제 쏘리 메일을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쏘리네. 쏘리라고 적혀 있는 메일을.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조금 가볍게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가볍게 얘기를 나누고 있고. 근데, 리스펙을 할 자세가 돼 있는 겁니까 그럼 대구가? 근데 이제 라이언 시티 쪽은 항상 원했던 게 이제 리스펙트를 보여라. 그러니까 우리 했는데- 말로 번역을 하면 성의를 좀 보여라. 그렇죠. 왜냐면 임대료나 어쨌든 임대 이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근데 날로 먹으려 하지 말고. 성인은 돈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프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임대료를 없이 대구는 뭐 가져가고 싶은 입장일 거고 최대한 적게.
라이언시티 어느 정도 받고 싶어할 입장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펙트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라이언시티 측이 좀 먼저 강조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송우영 선수에 대한 정보가 꿀 정보가 또 나왔군요. 네. 리스펙트를 하면 막판에 합류할 수도 있겠군요. 그죠? 네. 아직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남았으니까. 네. 근데 송우영 선수 자체가 굉장히 K리그에서 도전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그 구단끼리만 말이 잘 통하면은 송우영 선수는 굉장히 오고 싶을 거예요. Here we go 하면서 그냥 네, here we go. 갈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희가 FA 대상 취득 예정자들 살펴보는데 이제 담당 기자로 나설 사람은 허인혜 기자입니다. 허인혜 기자의 담당 구단이 포항 스트러스, 성남 FC. 그리고 알짜 FA 대상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눈길을 보고 있는 팀 수원 삼성까지 탐나는 선수가 많아요. 있습니다. 진짜요. 일단 뭐 수원은 제가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포항이나 성남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네. 뭐부터 할까요? 성남부터 해주세요. 포항부터 할게요. 답정론데. 네. 포항은 지금 명단을 보면은 좀 중요한 선수가 신진호, 김승대, 네. 뭐 신광훈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신진호 선수는 계약 기간 자동 연장 옵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선수는 그냥 FA라고 생각 안 하시면 돼요. 2023 FA 명단에 이름 올렸지만 내년까지 그냥 가는 선수다. 네, 이 선수는 FA가 아니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이제 확실히 계약서 자체에 시즌 절반 이상을 소화하면 자동 발동되는 조항이 있대요. 그래서 절반 이상 당연히 지금 거의 소화하지 않았어요 신진호 선수는? 그렇죠. 지금 뭐 넘었을 수도 있고. 20라운드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선수는 뭐 자동 연장 되는 선수고 김승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올해 합류했잖아요. 네네 근데 1년 계약을 했어요. 1년 계약을 제가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 선수가 시즌 초반까지는 조금 성적이 이제 저조했잖아요. 그러면서 구단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깊었대요. 그러니까 이 선수 어떻게 할까? 퍼포먼스를 우리가 봤을 어렵게 때 약간 이 연어로 다시 데리고 왔는데 네, 그렇죠. 계속 가기도 애매한 퍼포먼스고. 네, 그래서 재계약 협상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부활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분유버프죠. 네, 여기는 네, 진짜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김승대 선수도 딸이 출산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 역시 계기가 있어야. 우리 젤리 아버지 김승대 선수는 완전히 지금 분유버프입니다. 네, 지금 남은 시즌 그래서 활약상에 따라서 거치가 이제 정해질 것 같다고 그러고요. 아직 구체적인 협상은 없대요. 근데 뭐 최근 2경기 연속 멀티골 넣으면서 팀을 네, 살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시기가 약간 이르긴 하잖아요. 뭔가 재계약을 얘기를 하기에. 그래서 이 선수는 좀 남은 좀 활약상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포항이 원래 구단 내부적으로 연봉 그 상한제 같은 개념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그냥 그런 내부적으로. 뭐요 정도 됩니까? 네, 네? 요 정도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보지 못한 네. 손 모양이 있었고요. 뭐 알고 그러니까 뭐 비슷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협상을 진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가 원하는 금액이 있을 거고 구단이 원하는 금액이 있을 건데 그 안에서 이제 맞춰가면 될 것 같아요. 신강훈 선수 같은 경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신강훈. 신강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활약상을 보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잡아야 되는 그런 선수잖아요. 포항 입장에서는. 네. 뭐 멀티플레이어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걸림돌이 이제 나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봉 상한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항은 신강훈 선수한테 먼저 나가라. 너랑 계약 안 하겠다. 이런 말 할 일은 절대 없대요. 근데 구단이 제안하는 연봉을 선수가 받아들여야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 네. 제가 봐도 네. 그 협상에서의 어떤 이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신강훈 선수도 그렇고 김승대 선수도 그렇고 이제 포항으로 올 때 심정 자체가 이제 내 커리어의 마지막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포항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간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구단이 정말 짜게 정말 그 아까 얘기한 성의 없게 리스펙 없게 그렇게 협상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 조금 어렵지 않게 이 선수들도 재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포항은 애초에 이제 연봉 협상을 할 때 연봉을 떨어뜨리는 일이 거의 없대요. 기존 연봉에 네, 떨어뜨리는 일이 거의 없고. 떨어뜨릴 바에는 그냥
동결. 우리 헤어지자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하던가. 그러니까 동결 아니면 최소한 조금이라도 높여주는 음. 그런 이게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아 리스펙이 되는 팀이군요. 리스펙이 있는 직장이 팀이에요. 직장이 좋은 네. 직장이네요. 네. 요즘 제가 좋아하는 그 버거형이 쓰는 유행어로 아, 좀 인사가 좀 되는 팀. 조금 리스펙이 있다. 인사가 되는 팀이네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게 그런 거죠. 이제 연봉 상한제 때문에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좀 일어나고. 그리고 뭐 권기표, 뭐 이광혁 이런 선수들은 유스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사실 뭐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연봉 제한을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전 횟수, 활약상, 뭐 부상 등의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네. 네, 이건 이선수들이- 선수가 조금 부상이 특히 네. 많았죠. 그러니까 완전 주전급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 연봉 자체는 많이 높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그거는 또 이 선수들이 고민하고 결심을 하겠죠. 만약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팀이 나타난다면 그렇죠. 이것도 FA로서 이제 이적을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뭐 윤민호, 최도윤 이 선수들은 자동이 연장 옵션이 있긴 해요. 네. 있긴 한데 뭐 이 윤민호 같은 경우에는 K4 리그 출신인데 이제 프로연맹 규정상 경력으로 치지 않잖아요. 이 K4 리그에서 뛴 걸. 네. 그렇기 때문에 포항에 오고 이제 프로 신인인 선수고 최도윤 선수도 신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포항은 신인 선수를 이제 1년만 데리고 있다가 내보낼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자신한답니까? 네, 자신한데요. 그래서 자동 연장 옵션이 발동될 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 정도고. 김기동 감독이 이제 포항의 명장이잖아요. 아 여기가 최대어 사실 아니에요? FA 최대어는 김기동 FA 감독. 최대어 거기 있네. 네, 이제 거기가 진짜 어렵겠는 걸? 네, 감독이 가장 이 팀은 감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김기동 감독이 만약에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막 김기동 감독 나가면은 뭐 따라 나가고 싶을 선수 얼마나 많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김기동 감독은 엄청 중요한 이제 또 감독이니까 구단과 뭐 단장 등 뭐 다 재계약 의지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근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사실 8월 이후에 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감독은 보스만 룰도 없고 보상금도 없고 제일 어렵네요. 네. 어.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이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포항이고요. 저는 그래요. 포항이 지금 그 선수들한테 연봉 상한선이 있지만은 김기동 감독에게는 거의 리그 최고 수준의 연봉을 줘도 잡아도 좀 아깝지 않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이 팀은 정말 김기동 감독 부임 후에는 감독의 어떤 영향력이 결과로 이어지는 가장 큰 그런 요소가 있는 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숨은 FA, 숨은 FA가 등장을 했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포항 상황 한번 봤고 그 다음은 성남으로 갈까요? 네. 네, 성남은 뭐 여기도 사실 명단을 보면 좀 중요한 선수들이 많이 보여요. 마상훈, 뭐 권순영, 박용지, 이종호 등등. 네, 뭐 정석화 선수도 있고. 네. 근데 뭐 마상훈 선수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성남 자체가 지금 꼴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좀 전력 보강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이 팀이.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대한 뭐 큰 그림 같은 건 그릴 사실 여유가 없는 거죠. 당장 지금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쵸. 미래보다는. 네, 그러니까 당장 뭔가 보강을 해야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살아야 뭐를 네. 생각을 하지. 도모를 하던데 후위를 네. 도모하는데. 왜냐면 강등되면은 모든 게 다 바뀌는 거니까. 그쵸, 선수단도 바뀌어야 되고 네, 뭐 어쨌든 그 규모, 재정 규모도 자금 규모도 달라질 거고. 네. 그 마상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겨울에 대전을 비롯해서 좀 많은 팀들의 오퍼가 있어서 선수와 이제 1년 계약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선수가 1년 계약을 원했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래- 이걸 네. 하고 나서 또 다른 기회를 얻어서 간다거나. 그래서 올해 내년에 이제 FA가 되는 건데 뭐 이번 시즌에는 부상이 있었는데 복귀를 한 뒤에 이 선수가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권한규, 김민혁이 이제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상훈 선수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팀 상황 때문에 시즌 중 재계약이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내년에 강등된다면 정말 이대로 강등된다면 아예 젊은 팀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마상훈 선수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 없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뭐 그런 그 답은 뭐 이종호 선수나
뭐 박광선 선수 그리고 그 수비보는 김민혁 선수 네. 다 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성남은 이 팀 상황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선수들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재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선수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팀이 강등이 되면 내가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뭐 고민도 하고 있을 거죠. 네. 하여튼 뭐 성적이 죄입니다. 네. 아 이게 근데 진짜 좀 점점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게 좀 네. 강등권이나 하위권에 있는 팀들은 좀 승점이 다 가깝거든요. 그렇죠. 성남은 조금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더 너무 차이가 확실한 나요. 꼴찌다. 네, 확실한 꼴찌라서 뭔가 이 급한 상황, 급한 불부터 끄는 게 그렇죠. 급선무고. 네. 수원 삼성 얘기를 드리면은 드디어 나왔다. 대망의 네. 대망의 아, 여기 있는 브루인. 명단이 화려한데 명단 한번 읊어주고 가세요. 네, 그냥. 그냥 명단 한번 읊어볼게요. 뭐 제일 중요한 세 선수 김건희, 이기재, 민상기 이 와우. 선수들이 있고요. 그 나머지는 양상민, 박형진, 노동건, 김상준 선수는 이제 3년 재계약 체결하고 부산 아이 밖으로 임대 이적했어요. 네. 네. 그리고 신원호, 염기훈, 구대영 이렇게입니다. 거의 대부분 주전급이네. 네, 거의 다 주전급이에요. 다 아는 선수들이네요. 네. 뭐 어린 신원호 선수 정도 네. 빼고는 어제 그 조유정 기자가 수원과 대구 경기 갔었는데 여기 출전한 선수도 몇 명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김건희 선수 선발로 나왔고 이기재 선수 교체로 나와서 어시스트 했고 네. 뭐 민상기 선수 선발로 나왔고 영기훈 선수 벤치에 있었고 뭐 구대영 네, 선수도 구대영 요즘에 선수도 뭐 그렇고 선발과 네, 벤치로 네, 왔다 자주 갔다. 왔다 갔다 하죠. 노동건 선수도 네 어. 있었고 네. 네, 다 1군에서 보는 선수들이잖아요. 맞아요. 10명이면은 그냥 한 뭐 그렇게 많은 편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각 구단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근데 이 선수들의 중요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제일 중요한 선수는 이제 김건희, 이기재, 민상기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재계약부터 솔직히 이적까지 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단 측에서는 재계약이 우선이라고 또 그렇게 우선을 재계약에 두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선수 측에서 원하는 수준의 그런 뭐라고 조건이라고 할까요?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취재해 왔습니까? 대충 뭐 듣긴 했는데 그게 확실한지는 모르죠. 어쨌든 뭐 지금보다는 더 나은 대우를 원하겠죠. 네, 모든 선수들이 당연히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싶어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근데 또 구단에서는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 또 있잖아요. 수원도 혹시 이게 있나요? 그 상한선 상한선 같은 게? 상한선은 못 들은 것 같아요.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저도 막 딱 들은 건 없는데 네, 근데 수원이 아까 전에 저희가 백지훈 선수 때 뭐 15억 이 정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팀에 엄청난 이 연봉의 선수들이 많았지만은 최근에는 확실히 조금 많이 낮아진 부분이 있지 않나. 네 맞아요. 뭐 대충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게 연봉 수준이 다른 뭐 주요 구단들에 비해서 높은 선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들 중에서 전 딱 들었을 때 뭔가 꽤 높은 수준의 이제 조건을 이렇게 받고 싶다고 한 선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각자가 이제 그 뭐 이해관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의 좀 협상을 진행해서 합의점을 좀 맞춰 나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춰 나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맞춰 나가야 됩니까 지금부터? 이제 맞춰 나가야 돼요. 이제 맞춰 나가야 네, 이제 맞춰 나가야 돼요. 약간 뉘앙스가 쉽지는 않는 그런 뉘앙스긴 난관이 있어 한데. 보이네요. 네, 난관이 그래서 있어 보이네. 조금 여러 번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당장 결정된 건 없지만 지금 당장은. 근데 어쨌든 이번 여름에는 이 선수들이 당연히 나가진 않고 뭐 선수들도 이번 여름에 나갈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수원도 지금 상황이 네. 이 선수들이 그렇죠. 나가 버리면은 와르르 물론 네. 보강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네,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맞죠. 양상민 선수랑 염기훈 선수 같은 양상민 선수는 지금 플레잉 코치 계약으로 네. 알고 있고 염기훈 선수는 은퇴를 이미 밝히긴 했죠. 은퇴 시즌이라고 이제 네. 예고를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뭐 양상민 선수도 지금 플레잉 코치로 수원에 있잖아요. 근데 은퇴 이후에 이제 계획까지 검토를 해서 또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요. 이 선수들도 뭐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 나온 건 없고 염기훈 선수도 올해 은퇴 계획이라고 미리 밝히긴 했는데 뭐 감독의 생각, 뭐 본인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또 은퇴가 확정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은퇴를 번복할 수 있는 수도 여지도 있죠. 네, 가능성은 있는 거죠. 한 시즌 높진 더 않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수원의 위기 상황에서 제가 네. 이대로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뭐, 있죠. 뭐 프랭 코치로 1년을 더 그쵸. 해본다거나. 그러니까 염기훈 선수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이 기량을 넘어선 그 선수단에서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신적 지주. 네,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맞아. 사실 네. 다른 면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커서 또 이 선수를 뭐 남는다면 수원 입장에서는 좀 뭐 힘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김건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네네. 보면은 경기 출전하면 확실히 이 선수가 눈에 띄거든요. 네. 어제도 아마 네. 대구 경기에서도 김건희 선수의 플레이가 눈에 들어왔을 텐데. 근데 이제 김건희 선수한테는 약간의 꼬리표 같은 게 지금 붙어 있잖아요. 네, 이 선수가 부상, 네, 건강에 대한 맞아요. 건강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부상, 그러니까, 부상 이슈가 좀 부상으로. 있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스포츠 탈장 때문에 아, 이제 맞아요. 독일까지 가서 치료를 받고 왔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올해도 거의 3개월을 쉬다가 저번 이제 라운드에서 이제 선발로 복귀를 한 건데 이게 정보가 없으니까 일부 팬들은 FA를 앞두고 몸을 사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의심을 하는 아. 팬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이 선수가 실제로 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목부터 그 아래쪽에 네. 이게 부상이 있는데 뭐 병명까지는 뭐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이게 좀 보행할 때도 좀 통증이 있고 걸을 때도 네, 그러니까 이게 통증이 있다 보니까 경기를 당연히 못 뛸 거 아니에요. 축구 선수가 이게 걷는 게 아니라 뛰면서 슛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부상 때문에 결장을 했던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이 선수가 나오면 확실히 보여주는데, 네,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수원 팬들은 김건희 선수가 어떤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뭐 살인다 이런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안 아니에요. 하셔도 된다는. 예, 진짜 아파서 경기를 못 뛰었다. 아. 정말 아픈 거였어요. 뭐 이게 좋은 말은 아닌데 뭔가 마음이 아프네요. 이게 왜냐면은 좀 이제 팬들이 그런 잣대를 댈 때 있어요. 뭐 유리몸인데 우리가 뭘 또 재계약을 해 그냥 보내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김건희 선수 나올 때마다 보고 있으면 진짜 잘하거든요. 대표팀도 갔다 왔잖아요. 저는 이번에 동아시안컵도 피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김건희 같은 정도면은 K리그에 있는 국내 선수들 공격수 중에서는 거의 진짜 손가락 안에 꼽는 실력의 소유자예요. 뭐 다 잘하잖아요. 헤딩도 잘하고 슈팅도 좋고 네. 속도가 빨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느리게 맞아요. 생겼는데 큰 덩치에도. 네, 실제로 보면은 그 힘으로 쭉쭉 치고 올라가는 네. 그 파워 되게 좋죠. 네. 그래서 아프지 않은 김건희는 수원 입장에서는 정말 큰 전력의 보탬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김건희 선수가 조금 편하게 몸을 이제 관리해가면서 뛰어도 될 것 같은 게 어제 안병준 선수가 데뷔를 했잖아요. 네. 20분 정도를 뛰었던 것 같은데 꽤 인상적이었어요.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전방에 싸워주는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김건희 선수가 좀 부담을 덜고 편하게 플레이하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약간 좀 출전 시간 배려를 어느 정도 네. 해준다고 하면은 서로 윈윈이 될 수 맞아요. 있겠네요. 네.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니, 수원 뭔가 좀 아쉬운데 뭐 핵심 정보 하나 싹 시원하게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수원이요? 뭐 어떤 걸 더 궁금하시죠? 없어요? 그 어제 제가 수원대구 네. 가서 그 경기 전에 이병건 감독과 이제 취재진들 만난 자리에서 이병건 감독이 한 이야기 중에 뭐 이적 시장에서 뭐 만화보 선수도 영입했고 정호진 선수 어제 뭐 퇴장을 당하긴 했지만 정호진 선수 영입했고 안병준 선수 영입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적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른쪽 공격수에 대한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만화보 선수가 왼쪽에서 뛰고 이제 뭐 전방에 안병준, 뭐 김건희 이런 선수가 있고 오른쪽에서 조금 더 스피드 있는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당장 이번 여름에요. 네, 그래서 그 선수들을 보고 있었다. 근데 뭐 아직 영입 잘 되지는 않는데 사실 전진우 같은 선수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뭐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전진우 그 류승우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아쉽다는 느낌 내 아니에요? 데이터에 누가 들어갔다가 다 갔던 것 같은데 수원이 저 들었어요. 저 들었는데 네.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아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리고 근데 오른쪽 꽤 뭐- 됐는데. 아는 선수예요 다. 그래서 뭐 이야기를 네. 좀 추진을 했는데 뭐 이렇게 됐다. 뭐 이 선수 아닙니까? 뭐죠? 이 선수를 노렸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근데 뭐 호우! 호날두를 네. 노렸나요? 맨유에서 맨유에서 요즘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병근 감독 포르투갈에 있는 이유가 혹시 아니 이병근 감독이 윙어에 대한 욕심이 진짜 많아요. 네, 음. 그거 이제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하길래 저는 네. 이제 전 이야기는 모르니까 누굴 노렸는지 네.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근데 그 선수가 오른쪽도 뛰어요. 왼쪽 주로 오른쪽 하지 않아요? 아닌가? 호날두요? 호날두도 뭐 왼쪽 중앙으로 주로 호날두. 뛰지만 네. 오른쪽으로 뛸 수 있는 호날두. 그 호날두. 네. 제가 알기로 그 선수 오른쪽 중심으로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오른쪽이랑 중앙. 생각하는 선수가 다른 거 다른 아닌가요? 걸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근데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네, 네, 관찰을 뭐 했는데 노렸다라고 안 뭐 이런 식으로 노렸다. 그런 선수가 네. 필요했다. 그런데 안 됐다. 네, 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적설 얘기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호날두인 걸로. 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가는데요. 제 담당 구단이 네, 울산 그리고 인천 그리고 제주입니다. 네. 굵직한 팀들이라 봐야죠. 제 상위권에 있는. 다 상위권 팀들이네요. 아직까지는 네. 다 상위권에 있다. 아니 뭐 최근에 분위기 안 제가 담당하는 좋았죠. 구단들이 다 그렇지만. 상위권에 네. 파이널 A 가면 좋죠 다. 네, 베테랑 선수들이 유독 좀 많은 그런 대상자 안에 있는 팀들인데 자, 일단 울산 얘기부터 해볼게요. 울산 하면은 누가 제일 궁금하세요? 저요? 제가 울산 볼게요. 네. 김성준, 신영민, 최기훈, 김재성, 박주영, 황재환 그리고 뒤쪽에 이제 숨어 있던 명단이 있는데요. 2004년 이전 계약자 중에서 고명진, 2호, 이청용 이렇게 있습니다. 이청용 선수 아닐까요? 이청용 선수. 네. 이청용, 고명진, 고명진도 좀 네, 이게 저희가 이 연맹에서 발표한 명단을 보면은 울산이라고 돼 있는 여기에는 이청용 선수가 없었어요. 네. 그 울산 팬들이 다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때. 제가 했구나. 그래 우리 청캡 재계약했구나. 울런트가 했다 하면서 좋아했는데 아니야. 숨어 있었고. 아니야 뒤에 숨어 있었어. 네, 이렇게 된 거죠. 이청용 선수 얘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이청용 선수하고 울산이 그 재계약에 대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6월 들어서부터 이제 미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2차례 정도 이제 구단하고 이청용 선수가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나온 결론은 서로가 재계약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우리가 서로를 원하고 있다. 내년 이후에도 같이 가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고요. 울산은 일단 이청용 선수가 1988년생, 만 34세죠. 그렇지만 2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좋은 배우네요. 뭐 요즘에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뛰는 양도 뭐 이청용 네. 선수가 30대 중반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엄청나게 뛰고. 장난 아니에요. 저는 지난번에는 저 풀백으로도 뛰는 거 봤어요. 이제 상대를 몰아치기 위해서 계속 공격수들을 넣다 보니까 이청용 선수가 이제 풀백 자리까지 내려와서 이제 커버하는 그런 것도 봤는데 거기다가 이제 주장으로서의 어떤 차분하고 또 할 말 할 때는 하는 네. 리더십 이런 부분은 홍명보 감독도 신뢰를 아주 두텁게 두고 있고 근데 이제 재계약을 가려면은 역시 가장 큰 난관이 연봉인 것 연봉. 같아요. 예, 울산이 최근 이제 3년 사이에 리그 우승에 대한 도전을 천명을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고 화려한 스쿼드를 꾸렸잖아요. 전북에 밀리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고액 연봉자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작년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발표하는 개인 연봉 선수들이 이제 국내 선수 탑 5, 해외 선수, 외국인 선수 탑 5 이렇게 하잖아요. 총 10명인데 그 10명 안에 울산현대 선수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청용 선수고 이청용 선수, 조현우 선수, 지금은 이제 울산 일단은 윤빛가람 선수, 네. 박호 선수까지. 그래서 이 숫자가 전북하고 똑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이제 연봉 공개 순위가 나오면은 사실 전북이 한 6-7명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울산이 이제 전북하고 비등할 정도로 고액 연봉자가 많이 늘어났고 2021 시즌 기준으로 이청용 선수는 거의 13억 원에 육박하는 연봉을 수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울산이 사실은 이제 이번 시즌 중반 다음 시즌까지 좀 고려해야 되는 이슈들이 몇 개가 남아 있어요. 첫 번째가 아마노준 선수의 완전 이적. 이거 협상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잠깐 홀드가 된 상황인데 아마노준 선수에 대한 완전 이적을 위한 자금이 좀 필요하고요. 박호 선수도 이제 올해 말이 되면은 계약이 1년이 남기 때문에 박호 선수에 대해서도 재계약 여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돼. 외국인 선수들은 조금 더 일찍 재계약을 하기를 원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 입장에서는 어떤 한정되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조금은
이 선수에게도 이 선수도 잡아야 되니까 이 선수에 써야 되고 저 선수에게도 써야 되고 이청용 선수와의 재계약에도 써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거에 대한 이제 조율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자 크기를 잘 나눠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피자 크기를 8조각을 나눴는데 내게 왜 작지? 이러면 불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마냥 또 이청용 선수한테 어느 정도 양보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게 제가 볼 때 이청용 선수의 기여도가 절대 부족하지가 않았거든요. 울산에 입단하고 나서 팀 내 최고 아닌가요? 지금 상태로. 경기장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쉽게 말해 연봉값을 하니까. 아니, 월드컵 가야 된다는 막 말도 나올 정도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도 네. 이청용 선수 대표팀 은퇴를 한 적이 네, 없습니다. 선언한 적이 없죠. 네. 예, 지금 우리도- 기량을 봐도 네. 다시 갈만한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얼마나 배려와 양보가 이제 혼용이 돼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재계약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렵지 않게 뭐 물론 이청용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울산을 떠난다고 하면은 남은 선수 생활 동안 선택할 옵션은 딱 하나라고 생각돼요. 그 팀이요? 네, 뭐 FC 서울에 팀. 복귀 네. 정도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울산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선수고 이청용 선수가 무슨 연봉의 상당 부분의 어떤 삭감을 감수하고서 선택할 옵션 정도는 이제 FC 서울로의 기환 이런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울산 현대와 재계약을 서로가- 체결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조율만 잘 된다고 한다면은 음.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 드리진 않았는데 울산이 지금 또 고민하고 있는 재계약 대상자가 있어요. 지금 여기 FA 예정 선수 명단에 당연히 없는데 왜냐면 계약 기간이 1년 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현우 선수하고도 지금 재계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현우 선수는 왜 1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재계약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네. 한다면은 어제 김승규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샤바브로 그쵸. 발표가 이제 났죠. 하는 게 그제 발표가 나왔죠. 났죠. 네. 예, 근데 뭐 기사로도 나왔지만은 원래 알샤바브에서 노렸던 선수는 조현우 선수입니다. 조현우 선수하고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이정료 얘기도 하고 있고 조현우 선수 개인에게는 어떤 대우를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 찰나에 김승규 선수도 이적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샤바브가 이제 들으면서 네. 김승규 선수 쪽으로 이제 선회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는 선수가 뭐 무조건 울산을 떠난다고 그때 마음을 정했던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약간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잖아요. 약간 뜬 상태일 수 있죠. 예, 특히 중동으로 간다는 거는 많은 부를 거머쥘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의 의미인데 그게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조현우 선수도 좀 아쉽거나 섭섭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울산 구단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일찌감치 재계약을 해가지고 선수한테 어느 정도의 심리적 그런 보상 네. 우리 구단하고 오랫동안 가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엮여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피자의 분배 그렇죠. 이게 좀 이번 여름에 울산이 쉽지 않네요, 진짜. 이 너무 거물 선수들을 올 여름하고 겨울에 돈을 써가지고 잡아야 되니까 고액 주급자들을 예. 연봉자죠. 그렇죠. 이제 여기는 보세요. 이청용, 조현우, 조현우, 박호, 박호, 그리고 뭐 아마노준 같은 경우에는 이정료가 또 그렇죠. 발생을 할 네.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단기간에 많은 돈이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서 울산으로서는 숙제가 좀 고민이 클 수밖에 없지 않나. 쉬워 보이진 않네요, 절대 진짜. 네. 그래도 저는 뭐 이청용 선수는 음. 무난하게 재계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원하고 구단도 원하고 선수도 원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네. 함께 하게 되겠죠. 한 발씩만 양보를 하면 되는 건가? 여기도 그냥 여러 번의 협상을 통해 네. 네. 이야기를 통해서 좀 네. 맞춰가야 될 것 네. 같은데요. 타협점을 찾으면 사실 뭐 재계약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합의점 찾는 게 네. 울산 입장에서 좀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피자 네. 파이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이 정도고요. 뭐 김성준, 신영민, 뭐 박주영 선수 이런 베테랑 선수들에 대해서 또 뭐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 선수들도 사실 원칙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신영민 선수나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보면은 다음 시즌에 대한 현역 연장에 대한 그런 고민들까지도 같이 겸하면서 고민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구단하고 같이 미래를 얘기를 나누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승 여부가 결국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우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구성원들과 더 좋게 갈 수가 있는 건데 만일 올해 지금 울산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지만 그 수건인 우승을 풀지를 못한다. 이렇게 하면 또 한 번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어요. 네. 어느덧 5점 차. 네. 그러니까 울산이 보면 패턴이 늘 그렇잖아요. 시즌 초반에 우승에 근접했는데 실패를 하면은 오기가 생겨서 더 스쿼드를 강하고 그랬는데도 또 막판에 뒤집어졌어. 한 번 더 해본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가장 재계약 부분에서 좀 어려워지는 것이 아무래도 베테랑들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울산 우승을 해서 모두가 해피한 상황을 맞을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 인천입니다. 네. 인천은 재계약 대상자가 되게 적어요. 4명. 엄청 좋네요. 예, 이거는 그만큼 인천이 조성환 감독 부임 이후에 어떤 계약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팀의 틀을 잘 만들어 놨다는 얘기고 지금 재계약 대상자를 봐도 정혁, 김대중, 김유성, 김대경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3명이 더 있었네요. 네, 그리고 뒤에 역시 인천도 숨어 있는데 2004년 이전 계약 대상자 김광석, 강민수, 김창수 이 세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의 이제 실질적인 고민은 베테랑 4인방 김광석, 강민수, 김창수, 정혁 요 그렇죠. 1900 네. 80년대생들. 80. 그렇죠. 김광 선수는 83년생, 강민 선수 86년생, 김창수 선수 85년생, 정혁 선수 86년생입니다.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임중용 인천전력 강화실장님과 통화를 했어요. 네. 임중용 전력 강화실장님의 얘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면요. 우리 팀은 고참들이 틀을 잘 잡아줘서 현재 안정 궤도로 가고 있다. 그걸 네. 인정한다. 왜냐면 작년에 다 이 선수들이 나란히 왔잖아요. 네. 겨울 여름에 그리고 나서 작년에 안정적으로 잔류를 했고 올해는 지금 파이널 A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인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감독님하고 계속 상의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감독님의 생각이라고 생각이다. 조성 감독님이 이 선수들과 계속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내시면 그걸 존중할 생각이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팀이 적극적으로 원해서 온 선수들이고 선수들도 그런 우리 구단과 감독님과 신뢰관계를 갖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중하게 얘기를 해서 서로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설령 만일 여러 상황 때문에 계약이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선수들을 품고 갈 인천의 구성원으로서 품고 갈 방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임중용 실장이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에 와서 인천의 레전드가 됐고 팀에 계속 남아서 지금 유스팀 지도자 거쳤고 성인팀 코치 그리고 이제 전력 강화 실장 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팀에 헌신을 한 베테랑 선수들한테는 그 다음에 어떤 제2의 은퇴 이후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구단이 주는 것이 아주 좋은 문화라고 생각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초였죠. 주 초에 오반석, 강민수, 오재석 선수를 좀 불렀다고 해요. 네. 불러서 얘기를 나눈 게 1년 연장을 하더라도 인천에서 계속 선수 생활을 여러분들이 해나가길 바란다. 그리고 감독님도 그런 그림들을 원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후배들을 이끌고 더 좀 열심히 해달라.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표로 갈 수 있도록 팀을 좀 잘 이끌어달라. 경기장에 나와서 기여를 해주고 내가 약속하는 거는 인천이라는 팀을 믿고 온 선수들을 그냥 행하지 않을 거다. 그건 내 약속을 한다.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인천에서 만들어 가고 싶고 베테랑들의 계약이 그런 문화의 출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구단을 믿고 정말 훈련장과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도 상당히 좋아했고 구단이 어쨌든 그런 의지를 표현을 해줬으니까. 그러네요.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든든 내가 더 잘해야지. 네. 구단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물론 뭐 나중에 그 약속 안 지키면 알 뿐이었구만 이러면서 하겠지만은 인천은 리스펙트를 좀 보여주는 팀이네요. 이게 특히 조성환 감독이 오고 나서 생긴 그 부분이고
최근에 그 안병준 선수 이제 트레이드에 뛰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수원으로 이제 기울고 있던 분위기에서 하이제킹을 한번 시도를 했죠.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안병준 선수는 이제 수원으로 갔지만은 당시에 이제 이동수 선수를 이제 부산 쪽에서 원해서 트레이드 대상을 넣었는데 이제 이동수 선수는 최종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하면서 잔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도 이제 인천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절대 우리가 등을 떠밀면서 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원해서 했지만은 선수가 원하지 않고 우리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거절을 했다. 우리는 이렇게 선수 동의 없이 누군가를 묶어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그러는 것은 없다. 우리가 돈은 없지만 신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 오,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오, 리스펙트 확실한 팀이네. 리스펙트가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사견인데 네. 그 베테랑 4인방 중에서 강민수, 김창수, 김광석 선수는 모두 같은 에이전시 소속이에요. 이 에이전시가 인천이 이제 조성환 감독 2년 차부터 팀을 리빌딩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했거든요. 뭐 사실 인천이 데려오기 쉽지 않은 그런 선수들을 인천으로 데리고 오는데도 역할을 네. 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관계 때문에라도 인천이 절대 지금 베테랑들을 쉽게 내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네, 선수하고 대화를 하고 선수에게 동의를 구하고 나서 뭐 동행을 이제 멈추더라도 멈추지 네, 절대 좀 무례하게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인천 여기까지였고요. 네. 제주는 뭐 제주. 제주는 딱 보면은 예, 조성준, 주민규, 김범수, 우민걸, 유현수, 김종민 선수 이렇게 있는데 딱 보이네. 한 선수가 딱 걸리네. 네, 주민규 선수죠. 네. 예, 주맨으로 주맨. 가는데 주민규 선수 얘기 새로운 갑니다. 주맨. 갑니다. 갑니다. 네, 지난 겨울에 선수와 구단이 이미 재계 협상을 했었어요. 아, 1년을 빠르게, 남기고. 네. 네. 근데 결론은 결렬이었습니다. 아, 재계 협상을 했는데 결렬됐어요. 계약 기간은 일단 선수 쪽에서 장기 계약을 좀 원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주는 주민규 선수 장기 계약 오케이, 그건 오케이다. 왜냐하면은 이때는 이제 구자철 선수도 팀으로 돌아오기 전이었었고 작년 겨울이면은 주민규 선수는 팀에 온 지 이제 2년 차였지만은 확실한 어떤 아이콘, 예, 주장도 하고 있고 또 득점왕이라는 엄청난 또 타이틀을 얻어냈고 제주를 이제 승격 1년 만에 파이널 A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제주 팬들의 인기도 상당하고 이러니까는 주민규 선수가 오랜 시간, 뭐 3년 가량의 어떤 장기 계약을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단에서는 오케이였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결렬이 됐느냐? 결국은 돈. 급여, 네. 연봉 문제인데요. 연봉 부분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주민규 선수는 고정급, 현장 용어로 우리가 픽스라고 하죠. 네. 픽스된 금액, 픽스된 일정 금액을 받기를 원했는데 구단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주민규 선수가 90년생, 올해 지금 나이가 만 32세입니다. 그 장기 계약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연봉적인 부분을 완전히 픽스해서 보장해주기보다는 수당으로 옵션을 붙여가지고 그 금액을 보전해주는.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에이징 커브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는 네. 노쇠화되는 네. 그런 경우에 대해 가지고 에이징 커브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없진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완전히 이 금액을 보장하기보다는 옵션으로서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걸 했는데 여기에서 의견 차이로 결국은 재계약 협상이 완료가 되지 못하고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이 들어왔는데 지금 주민규 선수의 활약이 또 터지고 있죠. 네. 대단하죠. 솔직히 무고수 선수가 J리그 가면서 사실 2위긴 한데 아직 이미 이렇게 곧, 되지 않았나? 곧 1위로 올라서지 않을까요? 뭐 조규성과 한 골 차이긴 한데 초반에 좀 득점이 네. 안 터진다 싶었는데 또 어느새 차곡차곡 쌓아서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페이스가 좋은 것 같아요. 전혀 밀리지가 않고 이렇게 되면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주민규 선수에게 에이징 커브는 없다. 올해까지는 확실히 없죠. 네. 네. 그러니까는 결국 주도권을 잡는 쪽은 선수 쪽이 된 겁니다. 그렇죠? 주민규 선수를 주목하는 해외 팀들도 있어요. 일본의 제2리그, 중국의 슈퍼리그 팀들도 주민규 선수를 주목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주로서는 겨울에 그냥 그때 재계약을 했었어요. 네, 네. 그거를 후회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어요. 계약이라는 게 결국은 세옹지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확신을 갖고 계약을 했는데 그 선수가
부상을 그럴 수도 당해서 있고. 장기적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고 부진할 수도 있고 근데 약간 좀 나이가 있어서 이건 좀 그런데라고 해서 재계약을 좀 소극적으로 했는데 웬걸 이 선수가 빵. 계속 잘하고 있으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고요. 주민규 선수는 여전히 제주에 대한 애정이 큽니다. 예, 장기 계약과 이제 보장된 금액을 받고 싶어하는 거는 선수가 지극히 뭐 가질 수 있는 보상 심리겠죠. 그 부분만 이제 제주가 채워준다, 답을 찾아준다고 하면은 저는 뭐 주민규 선수가 지금 뭐 기량도 좋고 퍼포먼스도 좋고 해외 팀들의 관심도 있지만 제주에 남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주가 주민규 선수에 좀 답을 줘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제주 제 네. 예. 차례는 이제 담당 여기까지였습니다. 끝났고요. 네. 드디어 이제 윤영 마지막 기자잖아요. 타자입니다. 네. 여기 전북 어마어마한 전북- 팀들이네요. 네, 전북 전북, 현대는- 서울 뭐 이렇게 있는데 김천을 굳이 하지 않아도 뭐할 말이 많은 팀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전북 같은 경우는 쭉 보시면 연장 옵션이 있는 선수들이 많죠 아무래도. 그렇네요. 네, 뭐 보면 이범수 선수, 윤영선 선수, 뭐 박성현, 뭐 김태현, 이성민, 최현웅, 박창호, 이용근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밑에 있는 뭐 이웅권이나 박창호, 뭐 최현웅 이런 선수들은 다뭐 B팀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어린 자원들이기 때문에 뭐 전북 입장에서는 막 서두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전북이 원하면 뭐 계약 연장을 해서 네. 다른 팀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뭐 이부 리그에 임대를 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B팀에서 계속 성장을 시킨다든가 이웅권 선수 같은 경우에는 U22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굳이 막 크게 신경이 쓰이진 않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뭐 사실 딱 이 선수네요. 여기도 걸리는 선수 여기도 한 명 있죠. 네. 네. 연장 옵션도 없고 엄청 큰 선수 하나 있네. 네, 이게 최근에는 기량이 급성장한 그 그렇죠. 선수죠. 네. 실제로도 엄청 큰 선수 크고 네. 발도 실제로 크고. 그 발도 300이고 네, 송봉근 선수. 네, 송봉근 선수가 있습니다. 네, 송봉근 선수는 일단 구단의 입장을 제가 물어봤는데 뭐 확실한 답변은 받지 못했어요. 네. 근데 구단은 아무래도 재계약을 하고 싶다라는 게 그래도 주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송봉근 선수를 만나고 왔어요. 에피서울 끝나고 나서 믹스드존. 네, 믹스전에서 믹스드존에서 뭐 누구 기다리고 있었나 싶었더니 송봉근 선수 기다리고 네, 제가 있었구나. 좀 늦게 갔는데 막 뛰어갔거든요. 뛰어갔는데 송봉근 선수 인터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 마침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질문을 안 했더라고요. 다행히 FA 대상자로 분류가 됐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냐, 전북과 재계약 의사가 있냐 생각을 좀 물어봤는데 일단 한번 하고 크게 한번 한숨을 쉰 다음에 전북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뭐 재계약이나 이적을 말하기보다는 팀에 더 신경을 쓰고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언론 되게 굉장히 언론적인 답변을 남겼는데 이거는 조유정 기자가 한번 해석을 해주세요. 지금 한 말. 해석을 본인의 주관을 좀 섞어서 한번 해석해 주세요. 제 주관을 섞어서 보자면 네. 뭐라고 했다고요? 앞에 조금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뭐 전북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FA라고 해서 뭐 재계약이나 이적을 지금 말할 타이밍은 아니다. 지금 팀 성적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 사실 이 정도 되면은 네.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 말들은 다 그렇죠. 사실 네. 뻔한 내용이잖아요. 네. 이 말은 사실 구단에서 저한테 어떻게 재계약을 하든 그렇게 그거가- 적극적으로 안 했어요. 아직까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뭔가 좀 다양한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들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열린 느낌이죠. 네. 그렇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심지어 네. 송문근 선수는 뭐 지금 활약상도 그렇고 월드컵까지 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잖아요. 더 남은 기간 동안 가치가 커질 네. 게 네. 유력한 선수죠. 사실 지금 활약상은 진짜 K리그 최고 골키퍼 중 한 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올해는 네. 올해는 달라요. 올해는 진짜 네. 리그 베스트 11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 조현 선수가 조금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거 고려하면 사실 송봉근 선수가 진짜 리그 베스트 11을 그래서 볼수 있는 송문근이 이제 2인자로 올라설 수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잖아요. 대표팀에서. 네, 그리고 이제 팬들의 의견은 왜 그래? 활약상을 봤을 때. 그리고 어제도 이제 기자들이 앞에서 질문을 했더라고요. 제가 가기 전에 뭐 리그 베스트 11에 대해서. 네, 이제 그 정도 이제 활약을 펼치고 있으니까 더욱 이제 송문 선수 입장에서도 좀 더 선택지를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선수가 또 뭐 월드컵에 뭐 한 경기라도 만약에 나온다면 또 국제 무대에서 자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어제도 조지훈 선수의 그 프리킥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그 선방 자체는 정말 뛰어났고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올 시즌 전체를 봤을 때 송문 선수가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근데 또 재밌었던 게 이런 활약의 배경이 뭐냐, 원동력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또 그때 전북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그 대표팀과 그리고 월드컵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았거든요. 아 뭔가 다 어, 내용이 이거 하나가 이 의미심장하네요. 코멘트는 약간 지금 전북 팬들 서운하겠는데. 네,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네, 뭐 뭐, 본인이 동기부여를 네.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얻는다는 네, 얻는다는 거군요. 이야기죠. 네, 뭐 그래서 가능성이 열어둔 것 같고, 근데 또 저 전북 입장에서는 또 이범 선수가 ACL에서 잘 해줬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범 선수까지는 연장 옵션으로 충분히 데려갈 수 있지 않나. 네. 네, 윤영선 선수 같은 경우도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다는 평가가 이제 구단 내부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윤영선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엄청 단기 계약 그러니까 중도 해지할 수도 있는. 왜냐면 네. 윤영선 선수도 부상 때문에 뭐 울산에서 이제 울산에서는 좀 이렇게 잘했었죠. 근데 부상이 한번 오고 나서 안 좋다가 네. 이제 FC 서울로 임대를 갔었는데 거기서- 역시 좋지 않았고 네. 작년에 이제 수원 FC에 갔는데 역시 경기를 많이 네. 못 뛰었고 이러다 보니까는 전북이 이제 단기 계약 형태로 데려왔는데 예, 윤영선 선수 잘하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올해 말은 물론이고 올해 말까지 상황을 보고 내년까지도 네, 갈 수 있는 할 수 걸로 있죠. 알고 네, 연장 옵션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전북은. 있습니다. 네, 네. FC 서울로 가야 되는데 여기 서울로 서울도 가보겠습니다. 여기 서울도 발자들 많네요. 네, 알짜들이 좀 있습니다. 네. 보면 황현수, 기성용, 손호준, 양한빈, 고광민, 조지훈, 김웅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 뒤쪽에 고요한 선수도 있네요. 네, 고요한 선수도 있습니다. 수원 FA 고요한. 네. 어제 경기장에 왔었죠. 네, 애들이랑 같이. 네. 어쨌든 가장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선수는 바로 기성용 선수겠죠. 그쵸. 아무래도. 네. 기성용 선수는 연장 옵션이 있습니다. 연장 옵션이 있어서 동그라미가 있네요. 네, 구단에 전화를 해봤을 때 연장 옵션을 구단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1년 사실 자동 연장이라고 봐도 된다. 네. 자연스럽게 2023년까지 계약이 됐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유, 기성용 선수는 1인 몇 억입니까? 그렇죠. 선수, 할상의 코치, 네. 에이전트까지 에이전트 역할도 하잖아요. 에이전트 K? 에이전트 K. 네. 근데 이제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 또 안익수 감독 축구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쵸. 선수이기 때문에 뭐 나머지 선수들은 감독님과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기성용 선수는 그런 데서 절대 아니죠. 네. 네. 아니 그 안익수 감독을 떠나가지고 사실은 그 기성용 선수가 국내로 돌아올 때 서울하고의 첫 합상이 깨지면서 네. 그때 이제 기성용 선수 정말 그때 마음을 먹었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국내 다른 팀으로 네. 가겠다. 그냥 그 엄청난 사단이 일어가지고 서울이 그때 저 팬들한테 맹폭을 네. 당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근데 있기 때문에 리스펙이 부족했다고. 네, 서울은 절대 기성용 선수를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은퇴할 때까지 잡아둘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내년에 아마 재계약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또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선수들은 황현수 그리고 양한빈, 고강민 선수 정도가 될 것 같죠. 팀에서 또 아무래도. 오랫동안 기여했던 네. 선수거든요. 또 양한빈 선수는 어제 굉장히 또 선방이 좋았어요. 한 2개 정도 큰 거를 막아줬는데 황현수 선수는 사실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출전은 못하고 중용받지는 네. 못하고 있죠. 그래도 최근에는 최근에는 네, 명단에 들어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선발 이한범 선수들도 있고, 선수 네. 부상 나고 뭐 이제 부상자들이 많으니까 좀 들어오긴 했는데 오스마르도 부상이고. 네, 오스마르도 부상이고. 근데 이제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이적 시장이 끝난 뒤에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눠서 재계약 여부를 좀 결정을 해야 된다. 코칭 스태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적 시장이 끝난 뒤라는 말을 했던 걸로 봐서 일단 서울은 이번 이적 시장이 집중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이거든요. 네. 외국인 선수, 네, 뭐 외국인 외국인 공격수 데려와야죠. 진국수라든지 어쨌든 황인범 선수도 나갔잖아요. 네. 네, 황인범 선수도 아직까지 그런 여지가 남아 있긴 하고. 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거 맞나요? 네, 뭐 일단 황인범 선수가 다른 뭐 해외 팀이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네, 가능성은 그쵸.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황인범 네. 선수에 대해서는 구단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황인범 선수 F 2개월하고 네. FA가 아니구나. 2개월하고 하여튼 뭐 국제 특별 임시 FA, 규정상으로 스페셜 FA가 돼 있죠. 스페셜 FA죠. 스페셜 뭐 FA니까 같이 네. 껴도 될 것 같긴 한데 되게 그 표현이 재밌었어요. 헤어진 애인 마냥 매일 같이 붙잡고 있다. 네. 그럼 기본적으로 황인범 선수가 찬 거군요. 일단.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계약 연애를 했었는데 계약연애를 뭐야? 영화요? 뭔 소리야? 황인범은 진심이었는데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서울도 진심이었을 텐데. 서울도 진심. 헤어진 애인을 붙잡고 있는. 해보셨나요? 네?
해보셨나요? 아니 뭐 그런 적은 없고 결별을 그러니까 결별을 통보받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아, 최선을 나 다해서 떠날게. 마지막까지. 약간 그런 거죠. 유학길에 오르는 나 여자친구. 이제 해외로 나 가야 돼. 네. 파견 근무 가야 돼. 아쉽지만 이민가. 우리의 사랑은 이제 어학연수가. 왕이었을까. 혹시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단계. 네. 네, 혹시 마음을 바꿔서 국내에서 좀 더 같이 하지 않을까.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오래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월드컵 있잖아요. 황희범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해외 팀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프리시즌이 또 시작되고 뭐 해외 팀 뭐 좋은 팀을 가더라도 만약 그 팀에서 주전자를 바로 꿰찬다는 보장도 없고 사실 그렇다고 조금 낮은 팀에 가자니 경쟁이 좀 떨어질 것 같고 장기 계약도 좀 신경이 쓰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황희범 선수도 진짜 많이 고민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맞습니다. 어쨌든 월드컵에 가기 위해서는 폼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폼 유지를 위해서는 출전 시간인데 출전 시간을 보장받기에는 서울이 제일 서울만한 곳 아니 없다. 네, 그런 면에서. 네, 뭐 더 이상 뛸 수 없을 만큼도 뛸 수 있는 네, 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다각도로 고려를 해서 최대한 빨리 좀 결정을 내려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최대한 빨리가 아무래도 15일 전에는 서울이 결정이 나야 되겠죠. 15일 이후가 돼버리면 등록을 유럽밖에 못하니까. 남지가 않아요. 네, 그쵸. 네, 등록 규정이 끝나니까. 네. 그래서 네, 서울은 아마 이제 이번 이적 시즌 끝나기 전까지는 최대한 황희범 선수를 고려를 하면서 다른 작업도 하겠죠 물론. 네, 다른 작업도 하겠지만 네. 그래서 좀 황희범 선수한테 훈련장도 좀 열어줬어요. 훈련은 여기서 해. 우리. 아, 훈련은 같이 하자. 네, 훈련 같이 해도 돼. 우리 네. 밥은 우리 집 와서 먹어도 돼. 네. 약간 그런 느낌. 이게 새끼손가락 다쳤잖아요. 네. 새끼손가락이 그때 설용 진짜 선수 웃기다. 붙잡으면서 약간 골절됐는데 뭐 그래도 훈련은 해야 되니까 네. 팀 훈련 참가해도 돼. 네. 우리 시선 미련이 써도 많이 돼. 남은 것 같네요. 네. 재밌는 것 같아. 관계가 재밌네요. 네, 황문 선수 일단은 손가락 재활을 좀 열심히 하고 있고 밖에서. 네, 밖에서 있습니다. 우리 개인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음. 밖에서. 어제 그 전북과의 경기 때 황희범 선수 경기장 왔대요. 아 스카이박스 멀리서 스카이박스에서 본다고. 봤다고 해서 그 또 서울 팬들은 음. 행복 회로를 우웅하고 지금 또 아시요? 돌리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우리 훈련장 써도 돼 이거 사귈 때 약간 그거 넷플릭스 같은 거 내 아이디 결제한 거 공유를 했는데 내 거 일단 써도 돼. 되게 현대식 남자친구 그쵸, 여자친구 그렇지 않아요? 헤어졌는데 아직 아이디가 남아 있는. 아이디니까 일단 써. 내 이러고. 유튜브 뮤직 써. 일단은 비밀번호 바꾸지 않을게. 애플 일단 뮤직 써. 내가 너 이거 줬는데 내가 굳이 받지 않을게. 그런 내 느낌인데? 자취방 비밀번호 그대로. 아 그거는 좀 와 이게 진짜 딱 들어봤긴 하는데 굳이 이거 바꿔놓진 않을게. 자극적이네요. 너무 자극적이야. 자극적이야. 알지? 우리 처음 만난다. 이러면서. 너 생일이야 아직. 네, 아 비밀번호. 그만큼 서울이 진짜 황희범 선수에 대한 애틋함이. 네. 그쵸. 뭐 황인선 선수도 서울에 좋은 기억이 많으니까 그만큼 더 고민이 될 거예요. 이럴 때 부모격인 대전 하나 시티즌은 어떤 심정일지. 그만 만나. 그만해. 두 달이나 만나게 해줬으면 됐지. 그만하라고 이러면서. 유학 가야지. 그럴 수 있겠네요. 약간 대전 하나 시티즌은 그럼 첫사랑 느낌. 첫사랑인가? 첫사랑. 첫사랑. 저는 좀 부모님에 가깝지 않나? 아 부모님? 네. 저는 첫사랑. 길렀잖아요. 아 길렀으니까. 길러줬으니까. 아, 그럼. 네, 진짜. 아니 연애하면서도 사실 성장시키고 서로를 그런 게 있어요. 아이고 웃긴다 진짜. 허인희 기자가 그만. 너 제일 갑자기 제일- 연애 제일 얘기 나오니까 신나는 것 엄청 같은데? 갑자기 신나다. 텐션이 올라왔는데. 그만하시죠. 넘어갑시다. 네. 연애 얘기를 좋아하는 허인희 기자. 이렇게 서울까지 K리그 1에서 이제 군팀 김천 상무를 제외하고 11개 팀 정보를 풀어봤는데 K리그 2도 아예 언급을 안 하면 섭섭할 수가 있을 테니까 이제 네. 각자 관련 정보 취득한 게 있으면은 공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계속 말을 이어가자면 저는 가장 자주 가는 구단이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팀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K리그에서. 그쵸. 그래서 네. 바로 충남아산을 좀 취재를 해왔는데 충남아산의 선수들이 굉장히 좀 잘해주면서 입지를 온 선수들이 많죠. 보면 U23 대표팀에 갔던 이상민 선수도 올 시즌 끝으로 저 재계약 대상 FA 대상자이기도 하고 박주원 선수도 있고. 박주원 선수 올 시즌 합류한 박주원 선수도 있고 박세직 뭐 유준수, 뭐 최범경 뭐 이런 선수들이 엄청 많아요. 보면 대부분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박세직 선수도 그렇고. 네. 이 선수 근데 충남아산은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어쨌든 돈 문제가 있는데 구단 예산 측정이 매년 9월입니다. 네. 네, 매년 9월이라서
이 시에서 얼마를 책정해 주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재계약을 할지 못할지를 결정을 하는데 지금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받는 연봉에서 어쨌든 더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시 예산이 그렇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올해는 또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서 시도 네. 뭐 시의회 그 이게 뭐 올해는 더 예측을 못하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시장도 시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당이 바뀌었죠. 네. 뭐 시의회도 사람들이 달라졌을 거고. 네, 이게 다 구성원들이 다 바뀌고 시장님도 예전에는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었으면 지금은 또 국민의힘으로 바뀌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내규들이 있었어요. 그 내규들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하고 이상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단에서 확실히 재계약 의지는 확실히 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장 좀 핵심이 되는 선수고 멀티플레이어이기도 하고 기량적으로는 가장 좋은 선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내년에 걱정되는 거는 이상민 선수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배 올려줘야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쵸. 왜냐면, 지금 팀에서 네. 가장 가치가 있는 미래 유망. 네, 그렇죠. 근데 이 선수 FA로 나가게 되면 어쨌든 뭐 이정료도 그렇고 좀 신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지금 받는 금액이 굉장히 터무니가 없더라고요. 뭐 이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 생각보다 낮습니다. 정말 낮아요. 일반 직장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대졸 초임 뭔가 그런 느낌인데. 친근한 연봉. 아니요. 대졸 초임까지는 아닌데 예. 그래도 그러니까 거기서 대졸- 좀더 좀 대기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대기업 한 5년, 3, 4년 차? 여러분 허인혜 기자 텐션 올라갈 때 두 개입니다. 연애 이야기하고 돈 얘기. 네, 어쨌든 이거를 두세 번 올려줘야 되니까 네. 중간 마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 뭐 박세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나이도 많은 선수이고 그리고 연봉도 이미 좀 충분히 받고 있어서 뭐 재계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뭐 높아 보이고 뭐 최규백이나 이호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장 옵션이 다 있고 근데 이제 여기도 약간 포항 같은 문제가 있죠. 그쵸. 네. 명장. 명장 박동혁 감독과의 K리그 2의 네. 정기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쵸. 그 거치가 어떻게 되냐, 감독의 거치가 어떻게 되냐가 그냥 올해는 끝나잖아요. 네 올해로 끝나는데 되게 웃긴 게 충남아산이 그 감독 공개 채용을 했잖아요 이번에. 근데 그것도 참 그걸 웃겼어요. 또 해야 됩니다. 이제 계속 해야 됩니까 감독 공개 채용? 지금 상태로는 이게 정확한 게 어떻게 그게 규정이 돼 있는지 모르는데 약간 네 공개 채용을 하도록 돼 있대요. 상무팀 같네. 법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식이면은 네, 충남아산 팬들에게 죄송합니다만 박대현 감독이 올해가 끝나면 남을 이유가 이제 더 없지 그러니까요. 않나요? 네. 굳이 그런 식으로 또 점점- 지원을 해서 네, 올해는 진짜 성과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재작년에도 괜찮았는데 작년에 괜찮았는데 올해도 어쨌든 공개 채용으로 또 했잖아요. 그게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위였었고 네. 이렇게 뭐 내용적인 면에서 내용이 박대현 좋았죠. 감독 칭찬을 네. 많이 했지만은 8위 감독인데 뭐 그렇게까지 띄워줘 이렇게들 얘기도 나왔지만은 올 시즌 올해는 지금 성격도 성적이 바라볼 수 있는 5위까지도 상황. 바라보고 5위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지금 3위 싸움까지도 맞습니다. 근접을 한 상태면은 네. 다른 팀들이 군침을 싹 그렇게 흘리고 그렇죠. 예, 그런 제로가 지도자 K리그 1에서도 79년생 젊은 지도자인데 네. 거기다 가장 어떻게 보면 이미 근데 박동현 감독 경우에는 무궁화 시절에 좋은 선수들 데리고 우승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좀 지어주면 선수들을 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지금 충남아산 선수들을 쭉 보면 대부분 선수들이 박동현 감독을 보고 온 선수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최규백, 유준수 네. 뭐 이런 선수들. 그만큼 이렇게 약간 김기용 감독 같은 느낌 확실히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박동현 감독을 붙잡는 게 사실상 최대 네. 어떻게 가장 아끼면서 선수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그런데 아닌가. 네. 감독님 공채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지원서 바뀌었잖아요. 내시고요. 시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도 여지는 있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광주에 있던 이찬동 선수 얘기를 조금 하면은 네. 이찬동 선수가 사실은 이 선수 K리그 1에서도 증명이 된 선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올 시즌 경기를 거의 못 나서고 있습니다. 어. 뭐 몸 상태에도 딱히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이찬동 선수가 연봉 조정 신청을 갔었어요. 네.
광주 측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어가지고 네. 연봉 조정 신청을 갖고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이찬동 선수가 좀 많이 서운해했었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서 좀 아무래도 그런 정서적인 부분 혹은 또 그런 과정 그 연봉 조정 신청을 가는 과정에서 좀 구단이나 이정효 감독에게 부정적으로 보인 점도 있겠죠. 경기 못 나서 그렇고 원래 이찬동 선수는 이제 지난 겨울에 대구 FC로 이적이 아주 유력했었고 실질적인 협상을 갔다가 대구 측에서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안 하겠다 이래 가지고 약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는데 이찬동 선수도 FA의 신분입니다. 이찬동 선수는 좀 그냥 광주가 뭔가 바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정효 감독 너무 잘하고요. 네. 승격 이 지금 위력 승격 1위니까 기세인데 그때. 지금 승격 기세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찬동 선수는 FA로서 자연스럽게 팀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면 진짜 떠날 가능성이 네. 떠오르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모르죠. 이번 여름에 당장 갈 수도 있을런가. 그렇죠. 네. 네, 근데 경기를 못 뛰는 게 약간 좀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찬동 선수는 경기를 뛰면서 뭔가 이찬동 보여줘야 아직 살아 있구나 되는데.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이 막혀 있는 게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 부산의 박종호 선수도 지금 FA로 나와 있거든요. 박종호 이 선수. FA 근데 박종호 선수는 애시 당초 부산으로 갈 때 연봉을 상당 부분 포기를 하고 이 선수는 부산에서 은퇴 이후의 어떤 축구 인생까지도 생각을 해서 부산으로 복귀를 한 거예요. 구단에서도 그런 마음과 계획을 알고 있고 박종호 선수는 팀이 흔들릴 때도 항상 뭐 이렇게 그런 티 전혀 내지 않고 네. 항상 팀에 바로 잡으려고 벌써부터 어떻게 보면은 코치 마인드가 있어요. 팀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박종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89년생 이제 뭐 33세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계속 1년 연장 형태로 그러니까. 네.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단도 원하고 선수도 여기에서 아름답게 은퇴를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번에 합류한 선수들도 다 FA 대상자로 일단 들어가 있긴 하네요. 네, 짧게 계약을 한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문창진, 네. 김동수, 한희연 전부 다 상황이. 네, 그렇군요. 네. 근데 K리그2는 아무래도 여기 시도민 구단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계약의 어떤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안산 같은 경우는 안산은 31명이에요, 31명. 네. 어이구 안산에 여기 보니까 숨은 보석 많아요. 네, 여기 김보섭 선수 있죠. 네, 그러네요. 네, 빨리 저기 챙겨야 됩니다. 김보섭 선수. 건영호 선수도 제가 볼 때는 이 선수 왼발잡이 센터백이거든요. 근데 신장 귀하네요. 상당히 좋고 경험치도 있고 지금 프로의 모처럼 올해 이제 복귀했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서 제가 볼 때는 이 선수도 많은 팀들이 탐을 낼 것 같고 얼마 전에 멀티골 넣은 송진규 선수도 있고 김민호 우리 김민호 우리 센터백. 털보 산적 김민호 선수도 있고 뭐야 여기 안산 엄청 많네. 그러게요. 네. 그리고 뭐 사실상 뭐 선수라고 보기 좀 어렵긴 하지만 신호용 플랭크 또 2004년 이제 수목 멤버에 있습니다. 그럼 왜 돼 있냐면요 원래 코치인데요 네. 플레이 코치가 혹시 아니었는데요. 모르게 그냥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비상 골키퍼가 상황 대비해서. 급격히 줄어든 적이 있어서 선수 등록을 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32명입니다. 신현 선수는 저와 인터뷰를 통해서 작년에 이미 됐다. 선언했습니다. 예. 대전도 뭐가 되게 많네요. 이름 좀 네. 있는 선수들 있죠. 서영재 선수 서영재, 있고 김승석. 이진현도 있고. 네. 근데 뭐 이진현 선수 같은 경우는 데려가지 않을까요? 루시엔도 잘하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네. 서영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 95년생 마지막이었네요. 이제 네. 마지막 올해가 내년이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으로 네. 이제 상무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마지막 저거라서 아마 신청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안양도 의외에 또 FA들이 많은데 백성동, 김경중, 김경주. 네. 김영진 선수는 정보를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그 시즌 초반 경기에서 무릎을 다쳤는데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아이고. 이제 면제 판정이 났습니다. 아 원래는 이제 어깨 문제 때문에 4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K4로 갈 예정이었었는데 아예 면제가 돼가지고 이제 재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영진 선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군대 가기 전에 재계약을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FA 대상이 실질적으로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백성동, 김경중이라는 K리그 2의 아주 검증된 에이스들이 그렇죠. 지금 또 FA로 나올 수가 있어서. 근데 안양은 이제 승격을 하면은 뭔가 이 선수들 잡아둘 구실이 생길 거고, 네. 구실과 돈이 생길 거고, 이게 승격이 중요하죠. 서울에도 되게 많네요. 15명이네요. 서울. 네. 아유 김선민 탐난다. 김선민. 김선민. 우리 추노 김선민 선생.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방송도 퀴즈. 출연했고. 유퀴즈. 황태환 선수가 있긴 하네요. 네, 황태현 선수도 있고. K리그2는 서로 뺏기고 서로 뺏어오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엄청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팀. 네네네. 김포도 19명이네요. 네. 근데 김포는 보고 있으면은 또 이렇게 베테랑들이 좀 많고 이런 손석용이나 네. 나성은 윤민호 뭐- 이런 핵심 선수들은 또 없어요. 그러네요. 네. 이런 선수들도 잡아뒀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K리그 1, K리그 2에 걸쳐가지고 FA 취득 예정자들에 대한 이 긴 이야기 토론해봤는데 역시 또 1시간 30분을 훌쩍 오늘도 넘었어. 네. 컨트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드 캐리에서 바꿔야 됩니다. 100분 캐리로. 네. 그래서 오늘의 하드 캐리는 저희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시간 저희가 정보 준비해온 것들 공유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에 대한 의견, 격려 등 피드백을 우리 김광국 단장님처럼 보내주시면 다음 기획에 참고하고 또 저희가 또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마친 우리 새 기자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적 시장이기도 하지만 뭐 FA 명단에 나와서 미리 살펴보게 돼서 뭐 좋았다고 봤고요. 다시 한번 강원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강원 이야기 많이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기사로 내세요. 네. 오케이. 네, 저도 뭐 FA 명단 보면서 한번 좀 복귀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궁금한 앞으로 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선수도 좀 생겼고 그런 부분들은 취재를 해서 제가 기사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문근 선수 네, 뭐 송승헌 거치는 선수가 단독으로 네, 나가는 겁니까? 노력을 해봐야죠.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이 FA 선수로 나오는 그 자원들을 미리 보고 또 내년에는 또 어떤 팀이 어떻게 또 구성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우리 축구 삼총사와 함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항상 재밌어요. 저 혼자 왜냐면 이걸 다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양이 그래서, 너무 방대하죠. 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역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4명이서 같이 하니까 이렇게 싹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우리 또 K리그를 좋아하시는 핫캐리를 늘 관심 있게 보시는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현재 치열하게 논쟁되고 있는 국축 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를 기자들의 친절하고 상세한 썰로 끌고 가는 하드캐리. 오늘도 K리그를 비롯한 국내 축구 흥행을 위해서 하드캐리하고 계신 팬 여러분 늘 개고생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취재해서 기획하고 취재해서 다음 방송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할까요? 케바! 케바!